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임명 후에 첫 방송 인터뷰인데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정책위 의장으로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께 정책의장 제안이 왔었습니까? 우선 비서실장 통해서 정책위 의장을 맡아달라는 대표의 뜻이 있다고 전가를 받았고, 예. 그때 당시는 저도 좀 불편한 게 있어서 혹시 복수의 후보자를 예.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른 후보자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를 대상으로 해서 단수 후보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셔서 일단은 뭐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불편함이 있으셨다는 거는 어떤 불편함이었을까요? 제가 정점식 의장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사퇴한 뒤에 제가 의장직을 맡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서 예. 조금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요. 예. 원래 저 한동훈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의원님이. 지난 총선 전에 이제 제가 그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았었는데 예, 그때 그러셨죠. 예. 선거법 협상이라든지 예. 또 전국 선거구 획정하는 어떤 그런 그 총괄 협상 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서너 번 독대하면서 좀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그런 인연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이분은 정책위 의장이요. 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좀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 비윤계 또는 친한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돼버려가지고 이 맡으시는데 어떤 그런 계파 문제와 관련돼서는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계파 프레임은 저는 그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예. 현재는 우리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예. 당 대표에게 사실은 그 정권을 실어주는 1인 지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친한 대 친윤 4대5, 5대4라는 이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이제 저도 비상대책위원을 해봤지만은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요즘같이 당이 엄중한 시기에는 아마 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예. 시스템이 돼갈 겁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중요한 네. 시기에 의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정책위 의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예. 특정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안건만 표결 처리가 되고 예. 또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되고 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불편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서 예. 양당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을 거다. 민생 법안들이. 예.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좀 협의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진승준 의장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여야의 강한 충돌되던 정부에서 조금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네, 저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좀 잘 협의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권영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뭐 논란이 있던 어쨌든 뭔가 법안을 내고 정책을 발의하긴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왜 여당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여당 입장에서 정책적인 어젠다를 조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이요.
권영세 선배님의 판단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예.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이유죠? 이제 이 정책위 안에는 기재, 법무, 국방 등 각종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의 전문위원님들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좀 전문성이 조금은 좀 충족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그 정책위의 전문위원들이 아주 단연간 같은 직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예. 또 다른 요인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정책 입법 등등이 예. 어쨌든 여소야대 국민이 되다 보니까 예. 대부분 좀 차단당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점들은 뭐 의원님이 의장 계시면서 개선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뭐 여야정 협의체는 어제 진성준 의장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에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요거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하고 영수회담 이거 두 개 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회담 이전에 예.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정부 측의 좀 협조가 필요하다면 예. 그때 여야 또 그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예. 이번 판단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은 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그 특정 정파적인 이념이 담긴 예. 또 선심성 포퓰리즘 네. 또 예를 들면 뭐 그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범법들 예. 일방적으로 그 폭주하면서 표결 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리는 만무하고요. 예. 다만 그 국민들께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폐를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거부권 행사해야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루스벨트 대통령도 예. 거부권 행사가 제가 뭐 660회인가 그렇게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옳은 법안인지를 판단해보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요구권 여기에 네.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뭐 여당이 소수당이라서 이 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야당과 협의나 협치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성과를 내야지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은 민주당도 받고 있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 저는 뭐 특검 중독이다, 탄핵 중독이다, 예. 성문의 중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을 헤아리는 그런 현안 입법들 처리는 도외시하고 예.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한다든지 예. 또 그 뭐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노조의 편을 드는 그런 편향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데 너무 골몰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 또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야 간에 이 금투세 요 폐지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올랐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대통령실도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뭐 사실상 당론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데 이 진성준 의장의 반대하는 논리를 보니까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진성준 의장의 금투세에 대한 진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금투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 표시한 바가 있는데 진성준 의장은 좀 받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진성준 의장님 찾아뵙고 검투세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검투세는 뭐 솔직히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제도이기도 하지만 예. 최근에 코스피 지수 폭락 사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예.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폭락한 거는 주로 해외발 변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미국 경기 둔화 조짐, 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우려, 예. 또 엔캐리.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변수가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그럼 이럴 때 우리 1,400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검투세 폐지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일시적인 유예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예. 그것은 폭탄 돌리기고 어허. 이왕이면 같이 협의해서 검투세를 폐지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식해서 번 돈에 세금 물리겠다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진성준 의장의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보면은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주식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 감세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난처한 게 부자 감세라는 논리죠. 예. 그러니까 부자니까 세금 깎아주면 안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예.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 심사를 담당한 그 법안 소위위원이었는데 예. 기업 법인세 좀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 4% 그거 다시 한번 좀 복귀시키자 내리자라고 예.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기업들은 부자인데 왜 세금 깎아줘 이런 예. 논리거든요. 예. 기업은 단순한 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허.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주는 소중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 시스템이 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늘 부자 감세라는 논리에 가로막혀서 참 예.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예. 검투세도 단순한 부자 감세라고 판단할 게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증시 활성화와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원내 얘기 좀 더 짚어볼게요, 의원님. 이 최근에 이 전기료 인하 같은 현안들 요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좀 이견이 노출됐다. 이런 좀 보도가 있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 제가 최고위원회에 아직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예. 두 분이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입장은 이런 거겠죠. 전기료 감면을 하더라도 예.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적자가 그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되고 예. 누적 적자가 아마 42조 몇천억 정도 될 텐데 예. 한전의 부담을 전가하는 전기료 감면은 안 된다. 그다음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취약계층의 할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 전기료 감면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 정부 측에 이제 검토를 맡겨놨습니다만은 예. 좀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혹서기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것, 그다음에 한전 부담이 아닐 것.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일각에서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예.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선수가 더 많으시잖아요. 의정활동 선배십니다.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정책적으로 좀 이견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거를 가운데서 조정하고 정리하는 큰 역할을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관측과 예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예. 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제보다는 인생 선배고 하시니까 예. 또 아주 좀
그 경제 전문가로서의 또 그 경제 전문 관료로서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예.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모를 한 대표님과 우리 추경호 대표의 좀 그런 그 엇박자가 없겠지만 예. 물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중간에서 좀 두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결론을 같이 내려가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있잖아요. 이거 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예.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작년에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났어요. 56조. 예.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빚을 내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려 13조 또는 14조가 됩니다. 네. 그럼 그 국채가 아마 20년 만기채라고 봤을 때 20년 뒤에 우리 미래 세대 자식들이 그걸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무작정 반대만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저는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부의 재정 여력, 재정 판단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여당 내에서도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직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재부의 그 재정 여력과 재정 판단을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이요. 예. 이거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먼저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당내에서 이제 의견 수렴이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저도 그 정책위 의장 내정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특검법의 대전제는 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네.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은 보니까 이제 특검을 야당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서 좀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좀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제 한동훈 대표의 3자 특검법은 특검의 그 임명권을 좀 다르죠. 대법원장이나 다른 기관에 좀 맡기고 예. 진행하는 걸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제 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예. 그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여당이 먼저 발의할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예단할 말씀이신 수는 거예요? 없습니다. 뭐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